이번에 보니까 저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를 보면 한남동 관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보셨죠? 웃기는 거야. 진짜 웃기는 거 아니에요? 드레스룸하고 사우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국 대표가 무슨 숙취하는 숙취. 사람이냐. 숙취 소형 사우나. 저는 드레스룸, 예. 사우나 만들 수 있어요. 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용산구청에 허가도 안 받고 도둑놈 집 짓듯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위반으로 어떻게 국민 단속해요? 네, 일단은 이게 5군데가 있는데 예. 3군데는 이제 용산구청 신청도 안 했는데 예. 드레스룸하고 사우나는 신고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신고했는데 이게 국민들의 생각을 좀 이게 댓글에 이런 걸 보면 아니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국민들의 혈세를 써가지고 사우나룸, 드레스룸 이게 만들 때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대통령 네 분이 좀 사우나도 하고 옷도 좀 잘 입고 하는 것은 예. 대통령 네 분이 건강하고 기분이 좋으면 나라가 좋아요. 그런 것은 하지만은 저는 저 2개는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은 5개 중에서 3개인가는 그러니까 지금 뭐 불법 건축물이에요. 신고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앞으로 예.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단속하겠어요? 대통령도 안 지키는데 내가 왜 지켜요?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 네. 해외 나가서 달러를 아껴야 된다고 출장비 남으면 반납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반납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가을 추수 때 벼베기 하시잖아요. 또 보면은 모심기 해주고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에요. 네. 그 시간에 더 일을 해야지만은 이렇게 가서 해줌으로써 상징적으로 네. 농심을 달래고 국민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이 김건희 여사가 보여주는 것이 불법 건축물이나 하고 사우나나 짓고 드레스룸이나 지으면은 이게 나랍니까? 이게 대통령입니까? 이게 영부인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고 사실 명품백 이 의혹도 권익위의 판단 또 검찰의 판단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 그러면 시장 부인은 다 받아도 되고 경찰서장 부인 다 받아도 되고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됐잖아요. 전현희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인데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최종적 판단을 할 때 권익위 의견을 사실조회를 해서 그걸 따른대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무혐의 처분을 했으면은 이건 빤하게 검찰도 무혐의, 사법부도 무혐의 된다 하더니 딱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국장 안 되니까 참.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을 또 폄훼하고 하니까는 그 친구한테 평소에 그 울분에 찬 카톡을 공개해 버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누가 죽인 겁니까?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이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울분을 그 이 정말 불의한 이 상황을 이렇게 웅변정을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6등 나다가 2등으로 올라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민심을 존중하고 정치인은 민심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제발 한동훈 대표도 민심과 함께 가자. 아무리 경쟁자지만은 잘해야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여야 대표회담도 돼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 이제 어제 복귀를 해서 민생을 강조하고 또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속에 제1야당 그러니까 국회 일당의 대표로서 이 국민들의 목소리 민심을 모아서 민생을 책임지고 또 우리 국가 이제 외교 또 역사 안보 여기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거의 뭐 여당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힘을 모아서 가야 된다. 지금 대북 문제만 해도 네. 심각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정보위 비공개 회의인데 간사가 그거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물은 것은 아닌데 지금 북한에서요. 김정은이 네. 250개 미사일 발사대를 남한을 향해서 다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미사일 그 발사대에서 한 번 발사하는데 몇 발을 쏠 수 있느냐? 네. 4발을 쏘는 거예요. 국정원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지만 물은 거예요. 그러면 1000발이 우리나라로 날아왔을 때 네.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역량 강화한다 하는데 우리 국방을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러나 1000발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은 그렇죠. 죽어요. 그런데 어제 예. 다시 또 방사정포 김정은이 또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러시아로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 겨냥이에요.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네.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은 미국 민주당, 공화당 대선이 11월인데 우리 국가안보실장 외교는 사라지고 강경한 신원식 네. 실장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더라고요. 이것은 필연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핵 보유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네. 사실상 인정을 해서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거다. 이것도 문제지만 네. 해리스 대통령 후보는 김정은 그대로 안 둔다. 쉽게 말해서. 네. 트럼프 후보는 나랑 같이 양키스 야구 구경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딱 해리스 후보가 지금 상당히 앞서잖아요. 6%포인트 앞선다는데 보니까는 세더라고요. 대북 정책이. 그러면은 대북 정책은 오바마, 바이든, 해리스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전략적 인내 정책이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저렇게 막무가내 하면은 무인 자폭 드론을 또 북한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네요. 전쟁을 하면 다 죽는데 네. 대화, 평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하죠. 뭐 지금 글쎄요. 이 평화라는 얘기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계속해서 민주정부 시절에는 평화를 계속해서 강조해왔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평화보다 힘 그러니까 한번 뭐 붙어보자 이런 분위기라서 국정원이 대북 정보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국정원을 믿자예요. 네. 대북 문제나 해외 정보가 분석도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거예요. 미국의 이러한 비핵화 문구가 사라진 것. 두 후보의 대북 정책. 대선 후에 어떻게 나올 건가. 이걸 좀 분석해가지고 보고해 주라. 그걸 했고. 미사일 250대가 아니다. 1000발이 날아오는 것을 대비해라. 네. 했는데 어제 일부가 간사들이 발표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모든 분야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다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